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1945년 해방 후 일본에 체류하던 조선인의 대부분은 한반도로 돌아왔지만 불안한 정치 경제 혼란으로 일본에 남은 사람의 숫자도 많았고, 이들은 일자리가 부족했기에 노동력이 필요했던 공장과 공사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오사카에 제일 동포가 많은 이유는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었고 많은 조선인들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북 분단과 6.25 전쟁의 혼란이 시작되면서 일본 내 제1교포 사회에서는 이념 대립이 발생해 남한이나 북한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라서서 양대 단체인 제1본 대한민국 민당과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가 발족됩니다. 또 제주 4.3 사건을 피해 제주 출신의 한국인이 대거 일본에 입항하고 6.25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건너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과 일본 매스컴이 북한을 살기 좋은 유토피아로 묘사하면서 북송을 희망하는 교포들을 끌어모았고, 실상은 일본에 살던 시절보다 더욱 궁핍한 생활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제1교포들은 일본인들의 차별뿐만 아니라 이념 때문에 갈라서야 하는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 인구 중 제1교포는 약 60만 명이며 그중 40만 명이 특별 영주권을 가진 제1교포이며 60% 이상이 노년층이고, 그중 상당수가 오사카 및 관서 지방에 몰려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 잊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 제1동포들의 차별받고 있는 삶에 대해서 한 번쯤 공감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3월 개봉된 한국 영화 용기린의 곱창집입니다. 1960년대 일본의 제1교포로 공항 옆의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용기린에는 마을에서 소문난 딸부잣집입니다. 용길은 태평양 전쟁 때 한쪽 팔을 잃고 오른쪽 팔만으로 재혼한 아내 영순과 함께 곱창집을 운영하면서 딸 셋,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들의 불행한 연애와 결혼 생활, 그리고 생활고로 인해 집안은 조용한 날이었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학교에서 왕따만을 당하고 있어 용길의 근심은 커져만 갑니다. 또한 관할시청에서 용기린의 집이 국유지 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용기린의 곱창집은 폐업 위기를 맞습니다. 먼저 감성적인 발라드 가수 김범수의 노래 하루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나도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나도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면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한 그 인사처럼. 그래 그대 눈 가린 채 모르는 척 떠나는 게 차라리 편할 테죠. 변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 바람도 매일이 다른데 그래도
세상이 살고 싶단 행복을 준 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대처럼 나도 변하겠죠. 하지만 그날까지 내가 어찌 살아낼까요? 벌써 그댈 보고 싶어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아프게 하네요. 떠나네요. 다시는 못 쓰게 된 내 가슴 이렇게 아픈데 사랑은 꿈을 깨듯 하루하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요. 1969년 봄, 비행기가 착륙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공항 근처 공터에서 앉아있던 막내 토키오가 판잣집 동네 골목으로 들어서자 꼬마들 목소리가 시끌시끌하고 이곳이 내가 살던 동네입니다 라는 토키오의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고도성장이라는 특급 열차를 타고 달려가며 번쩍번쩍하게 변해가는데 이 동네만큼은 옛날 그대로였고 골목은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소리 그리고 어른들의 고함소리가 가득했지만 이 착륙하는 비행기 소음소리가 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토키오는 이 동네와 사람들이 싫었고 그 골목 한 구석에 용기린의 곱창집이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 용기리와 아내 영순이 장사하는 가게이자 집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일이 대부분인 동네 남자들은 거의 매일 용기린의 곱창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구치고 노래하는 일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상 손님입니다. 용길은 딸이 셋이 있는데 큰딸 시즈카는 메리아스 공장에 나가며 저녁에는 가게를 도와주는데 어릴 적 다친 오른쪽 다리를 끌고 다니는 장애인입니다. 둘째 딸 리카는 동네 오빠 테츠오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셋째 딸 미카는 카바레에서 노래를 하는데
지배인인 유부남 하세가와와 사귀는 사이입니다. 손님들에게 시즈카가 오늘은 공짜라며 막걸리를 돌리는데 바로 둘째 리카와 테치오의 약혼식 날이기 때문입니다. 곱창집에는 장구와 아코디언이 울려 퍼지고 이때 자전거를 타고 약혼 커플이 도착을 하지만 리카가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테치오가 직원과 다투어 신고서를 찢어버리고 그냥 돌아왔다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아내 영순도 사이 테치오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용길은 다시 시청에 가서 신고하면 되니 그만 소란 피우라고 타이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자식보다 곱창이 중요하냐며 더 큰 소리를 치며 한국으로 가버린다고 골목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큰딸 시즈카가 동생 리카와 테치오에게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라며 중재를 하자 테치오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서로 껴안으며 화해를 하여 곱창집은 다시 미카의 닐리리아 노랫소리와 합창소리가 울려 퍼지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어스름한 저녁에 막내 토키오가 지붕 위에 올라가 석양을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자 용길이도 올라가 참 좋은 봄날 저녁이라 기분이 좋고 어제는 어떤 날이었든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며 노을을 바라봅니다. 가요계의 젊은 오빠 전영록이 부릅니다. 전영록. 이 어둠이 오기 전에 나를 데려가줘 장밋빛 그 저곳으로 나를 데려가줘 깊은 밤이 전에 나를 머물게 해줘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니까요 이 세상 모든 행복이 언제까지나 영원하니까 깊은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해줘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니까요 이 세상 모든 행복이 나의 마음속에서 언제까지나 영원하니까 깊은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해줘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니까요 빨갛게
매미가 울어대는 여름날, 곱창집에는 대낮부터 술을 마시거나 장기를 두는 동네 사람들이 축치고 있습니다. 공항 활주로 공사가 중단되어 막노동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용길은 장사할 곱창을 주방으로 들여놓는데 사이 태치워가 낮에 시청에서 나와 퇴거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하자 매년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종전 후 국유지인 줄 모르고 돈을 주고 매일 밤 땅으로 팔고 살 수도 없고 하수시설이나 전화도 개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을 한다며 시청에선 벌써부터 퇴거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었고 용길은 버티고 있는 것인데 동네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 형편이었습니다. 용길은 간장가게 사토에게 제대로 돈 주고 샀기에 당연히 내 땅이라며 더위 때문인지 화가 나서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셔댑니다. 얼마 후 여름엔 메리아스 공장이 한가해서 한국에서 온 건재상 윤대수가 일본어가 서툴러 가르치고 있는 큰딸 시즈카에게 엄마 영순이 혹시 둘이 사귀는 거냐고 묻고 좋은 남자는 많으니 서두르지 말라고 하며 이 동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자 대수 씨는 좋은 사람이라며 나 같은 저른바리를 누가 좋아하냐고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영순이 그런 소리 말하고 화를 내고 시즈카가 울음을 터뜨리자 눈물을 닦아주며 꼭 좋은 사람 만날 것이라 위로하고 맛있는 저녁으로 3분 카레를 해주겠다며 어색하게 지갑을 챙겨 가게로 총총 걸어갑니다. 윤대수는 한국에서 왔는데 강에서 자갈을 채취해 건자재로 팔아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사이 태치오는 괜히 시비를 걸지만 일본어를 모르기에 친해지지 않은 말로 알아듣고 친구하자며 와락 껴안습니다. 이때 일하고 퇴근한 둘째 리카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남편 태치오에게 화를 내며 서로 티격태격 부부싸움을 합니다. 또 언니 시즈카가 태치오를 두둔하자 상관없는 일에 참견 말라며 쏘아붙이고 히스테리 부리지 말라는 태치오에게 아직도 언니를 못 잊은 거냐고 합니다. 언니 시즈카와 태치오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저녁 공항에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항공등을 구경하다가 경비견들에게 쫓겨 도망 나오다 그만 철망에 다리를 찢겨 시즈카가 장애인이 된 것이기에 자기 때문이라는 연민을 가지고 있었고 언니에게 태초가 고백도 했었지만 장애인인 언니는 자존감이 떨어져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가수 강수지의 노래 보랏빛 향기.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시즈카는 아직도 다친 다리의 상처에서 고통을 느껴 차가운 수돗물로 다친 무릎 부위에 물을 뿌리지만 사실 아픈 곳은 가슴속 깊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때 윤대수가 맛있는 저녁을 사주겠다며 같이 데리고 나가고 테츠오도 따라 나섭니다. 가게에 혼자 누워 울고 있던 리카는 한국에서 와서 양동장에 일하고 있는 젊은 청년 오일백이 힘들게 니오카로 싣고 오던 우동국을 엎어 쏟아버리고 서러워서 울먹이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넋두리를 하자 말이 통하지 않지만 동변상련인지 서로 위로하며 껴안다가 감정이 폭발하여 사랑을 나누고 맙니다. 이때 엄마 영순이 목격을 하고 당황하여 가게를 나가버립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막내 토키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로 복도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등에는 기무치라고 쓰여 있습니다. 얻어맞은 몰골로 집에 오자 엄마 영수는 누가 그랬냐며 다그치고 토키오는 발악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뛰쳐나갑니다. 토키오가 다니는 학교는 일본인들이 다니는 명문 사립학교로 한국인은 전교에 토키오 한 명밖에 없었고 앞으로 계속 일본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인계 학교가 아닌 일본 학교에 보내야 될 날은 용길의 고집스러운 강박관념 때문에 심한 왕따를 당하며 밥 먹듯 결석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학교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한쪽 팔을 잃었는데도 일본 교육을 시키며 일본을 중화하면서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낙후한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일교포들은 모순이고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눈물이라며 사이 테츠오가 열변을 토하지만 용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영수는 용길에게 실어증까지 걸린 테츠오를 전학시키자고 애원하지만 도망간다고 해결되진 않고 우린 여기서 살아야 한다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카바레에서 가수로 노래를 부른 미카는 공연 도중 지배인 유부남 하세가와의 부인인 같은 카바레 가수 미네코가 마이크를 빼서 노래를 가로채자 서로 몸싸움을 하고 이를 말리던 지배인과 엉키어 나뒹굴며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이 자기 남편과 미카가 사귀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입니다. 라일락이 질 때 가수 이선희입니다. 안녕이라는 인사는 내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지.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변해가는 너의 마음이 내게 날카로운 흔적을 남겨도 보고픈 건 미련이 남아서일 거야. 이제 내 품에서 벗어나고 있네. 돌아보진 마. 내가 안타까웠어. 혹시라도 눈길 주지 마. 생각하지도 마. 또 다른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 기억들 다시는
흔적을 남겨도 보고픈 건 미련이 남아서일 거야. 이젠 내 품에서 벗어나고 있네. 돌아보지 마. 내가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눈길 주지 마. 생각하지도 마. 또 다른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 기억들 다시는 만질 수 없겠지. 따스한 너의 체온을 다시는 만질 수 없겠지. 따스한 너의 체온을. 막내 토키오는 오늘도 학교로 가지 않고 공항 근처에서 배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둘째 리카는 남편 테츠오와 점점 멀어지고 젊은 청년 오일리백과 어울리는 일이 많아지고 첫째 시즈카는 윤대수의 일본어가 늘어가는 만큼 더욱 가까워지고 윤대수는 시즈카에게 사랑한다는 말까지 하자 테츠오는 윤대수에게 막걸리 술싸움을 걸어오고 서로 한 잔씩 번갈아 마시고 한 주전자를 다 마시며 오기를 세우지만 더 큰 주전자를 꺼내어 한 주전자 더라는 시치카의 말에 둘은 포기하고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셋째 미카는 하세가와의 이혼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결혼을 약속하고 둘째 리카는 남편 테츠오와 이혼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첫째 시카는 윤대수와 드디어 약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는데 그날 저녁 용기린의 곱창집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리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듭니다. 이때 술에 잔뜩 취해 동네 일행들과 축하해주러 왔다는 남편 테츠오와 리카가 말싸움을 하는 중 갑자기 언니 시카에게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며 테츠오가 고백을 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난 약혼자 윤대수가 내 약혼자한테 무슨 말이냐며 서로 주먹다짐과 싸움이 벌어지고 약혼 파티장은 난장판이 됩니다. 이렇게 용기린의 곱창집은 가족 모두가 난리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골목까지 이어져 서로 뒤엉켜 싸우는데 테츠오가 윤대수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자 시즈카는 윤대수를 강하게 밀쳐내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윤대수가 기절을 해버립니다. 시즈카는 왜 이런 때 그런 말을 하느냐며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테츠오가 사실 난 북조선으로 가기로 했다는 말에 모두가 놀라고 시즈카에게 같이 가자고 울면서 부탁을 하자 못 간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동안 자기만을 사랑해왔다는 테츠오의 진심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곤 모두 곱창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기절해 있다 깨어나 이런 상황을 모르는 약혼자 윤대수만 문 밖에 덩그러니 주저앉아 통곡을 하자 동네 개들도 따라서 울부짖습니다. 윤미래의 잊어가지마. 아무 말도 전할 수 없어. 그저 난 고개만 숙여 발끝만은 봤지. 그대 눈을 볼 자신이 없어서 멀어지는 그댈 바라만 보는데 그대 이렇게 떠나도 수없이 날 울려
가겠지.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인사하겠지. 하지만 난 그댈 생각하겠지. 그댄 나를 모두 잊어가겠지만 그대 이렇게 떠나도 수없이 날 울려도 사랑했던 날 잊어가지만 그대 눈빛이 표정이 이별을 말해서 난 돌아서 울고 말았지. But I can't believe 우리의 평에서 내 시작은 나였던가요? 내가 그대를 멀게 했나요? 어쩌면 그대 이렇게 떠나도 수없이 날 울려도 사랑했던 날 잊어가지만 아직 가슴이 두 눈이 그대를 기억해. 내 시간은 잊지 말아요. 그대 날 기억해 줘요. 이용길과 막내 토키오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데 출석부의 공란을 보여줍니다. 유급을 당할 텐데 공립으로 보내면 결석이 많아도 졸업시켜 줄 것이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용길은 유급을 택했고 1년만 견디며 된다며 우리는 일본에서 싸우며 살아야 한다며 전학시키자는 아내 영순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를 밖에서 듣고 있던 토키오는 흐느끼며 울다 가방을 집어던지고 동네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을 정수장을 가로질러 큰 다리 위로 올라가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다리 위에서 떨어져 자살을 한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영수는 막내 토키오의 주검을 껴안고 울부짖고 누나 시즈카, 리카, 미카 모두 울음바다가 됩니다. 용길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우두커니 넋을 잃고 서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의 여름, 일본은 밤하늘에 5세계의 불꽃놀이 조란스럽게 터지며 만국 박람회가 한창입니다. 리카와 일행이 박람회에 다녀와 기념품을 받아와서 한창 박람회 자랑을 하는데 셋째 딸 리카와 하세가와가 말끔히 양복을 빼입고 용길이네 곱창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혼을 했으며 클럽도 그만두었는데 무일 뿐이지만 미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엄마 영수는 절대 허락 못한다고 하자 언니 리카가 당장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서두르냐고 하자 아기에겐 아빠가 필요하다는 미카의 말에 모두가 놀라지만 영수는 그래도 허락 못한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자 첫 손주인데 기쁘지 않느냐는 미카에게 망할년이라며 소리를 지르지만 용길은 결혼시켜주자고 설득을 하고 하세가와는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며 좋아하지만 영수는 뛰쳐나가 어두운 골목에서 흐느껴 옵니다. 노래하는 시인 안치환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용길은 사위 하세가와의 술잔을 받고 옛날 얘기를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어린 시즈카와 리카, 전철을 데리고 배편을 겨우 구해서 살림살이를 싣고 떠나려는데 리카가 감기에 걸려 집만 먼저 보냈으나 그 배가 침몰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전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일하고 또 일했지만 고향 제주도에서 사건이 일어나 부모도 형제 누나도 친척 친구 모두 죽임을 당했고 고향 마을도 하룻밤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고 아내도 세상을 떠났지만 두 딸을 위해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지금의 아내 영수는 고향이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자 딸 미카만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와 만나게 되었고 돌아갈 고향이 없는 둘은 다시 일하고 일했습니다. 막내 아들 토키오가 세상에 태어나자 또다시 딸들과 아들을 위해 용길은 일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이가 되었고 가까운 고향이지만 이젠 돌아가는 건 포기했는데 고향이 너무 멀고도 멀다며 이것이 나의 인생, 나의 운명이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딸들에게는 딸의 인생이 있으니 내 몫까지 더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벌떡 일어나 하세가와에게 잘 부탁한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용길이 수도가에서 눈물을 훔치자 박람회에 갔던 첫째 시즈카와 테츠오가 돌아옵니다. 북조선으로 가는 귀국 사업이 일본 정부의 제재로 일시 중지되었다는 소식에 이번 기회에 포기하라며 북조선에 간 지인에게 편지가 왔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말이 오고 갑니다. 그 시각 저녁인데도 시청 공무원 2명이 용기를 찾아와 보상금 서류를 내밀자 물을 뿌리며 여기는 팔지 않는다며 가게로 들어가 버립니다. 충분히 보상할 테니 합의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용길은 간장가게 사토에게 돈 주고 산 땅이라고 거부를 합니다. 공무원은 그러면 할 수 없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다른 사람들이 멋대로 눌러앉은 사람들에게 돈퍼주기라고 놀리는 일까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화가 난 용길은 급기야 공무원의 손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내며 내 땅에서 나가라며 밀쳐서 쓰러지자 가족들이 말리지만 공무원은 폭력을 당했다며 윗선에 보고하겠다는 말과 함께 돌아섭니다. 그러자 용길은 너희들이 날 전쟁에 끌고 갔잖아. 내 팔 돌려줘. 내 팔이라며 울부짖고 아내 영수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자며 같이 울부짖습니다. 밤하늘의 폭죽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 연신 색깔을 터뜨리며 불꽃으로 술을 놓습니다. 자우림 김윤아의 노래 꿈. 너의 꿈은 가장 무거운 짐이 되지 괴로워도 벗어둘 수 없는 굴레 너의 꿈은 때로 비길 데 없는 위안 외로워도 다시 걷게 해주는 때로 다 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다 지우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건조하게 비추지
얼마 후 1972년 봄, 동네 여기저기서 요란한 소리가 나며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용기린의 곱창집도 이삿짐을 리어카에 싣고 있고, 가족들도 각자 떠나려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짐을 챙깁니다. 첫째 시즈카와 테츠오는 기어이 북조선으로 가기로 했고, 둘째 리카는 오일리백과 결혼해서 고향 한국으로, 셋째 미카는 만삭으로 하세가와의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철거되어 재개발되는 동네는 공원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약혼자였던 윤대수도 찾아와 인사를 하고 역으로 뿔뿔이 떠나려 하자 용길과 영수는 사이들에게 딸들을 잘 부탁한다며 정중히 인사를 하고 딸들과는 눈물의 포옹으로 작별을 합니다. 죽은 막내 아들 토키오의 나레이션이 이어지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자 용길은 어제가 어떤 날이었든 분명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며 이젠 가자고 합니다. 짐을 잔뜩 실은 리어카를 끌어올리며 용길이 가려고 하자 영순이 뒷자리에 털썩 올라탑니다. 리어카를 밀어줄 줄 알았던 용길은 깜짝 놀라지만 이내 으쌰 힘을 내어 리어카를 끌고 동네 골목을 벗어나 사라지자 용길이네 곱창집이 우르르 쓰러져 넘어지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됐는데요. 정의신 감독은 제1교포 출신으로 실제 자신의 어릴 적 겪었던 일들을 2008년 공연한 연극 야키니쿠 드래곤이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정의신 감독은 어릴 때 공항 옆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으며 아버지가 공항 건설 현장에 강제로 동원되고 전쟁이 끝난 후 아무 보상 없이 가족들과 남겨져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가난한 일본인들과 제1교포들이 함께 섞여 살았고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남겨져 스스로 고군분투하던 제1교포의 애완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정의선 감독의 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영화 속 주인공 용길의 대사에 고스란히 나타냈다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용길이네 곱창집이었는데요. 영화는 유일하게 토키오를 통해 조선인들의 차별을 이야기하지만 토키오를 통해 보이는 일본 학교 내 제1교포 학생의 왕따 장면 그리고 선생님의 무관심은 비중이 적게 그려졌고 보이는 방식 또한 진부하게 연출해 어쩌면 극 중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었던 토키오의 이야기가 금방 지나가 버린 느낌입니다. 토키오는 학교에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용길이 일본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감을 못 이겨 계속 학교에 보내어 폭력과 차별에 시달린 토키오는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고 이때부터 영화는 용길의 시선을 통해 제1교포가 겪어야 했던 서러움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차별을 이야기하며 잠깐 문제의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가왕으로 불리는 조용필의 노래를 파페라 가수 이명주의 목소리로 바람의 노래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